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4.3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문재인도 제주를 찾았는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둘의 회동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앞으로 문재인이 민주당 소속 인사를 포함한 정치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원 80조가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20일 이재명이 기소됐을 땐 당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까지 연달아 열고 6시간 만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다며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던과는 달리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돌연 문재인이 당분간 소속 불문하고 정치인을 만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퇴임 후에도 문재인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에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뵙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이 문재인과 회동했던 정치인들이 제각기 언론이나 SNS를 통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고 당의 분란이 가중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일예로 얼마 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을 예방해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합해 잘해야 하고 이재명 현 대표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또 같은 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총선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 해 논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때문에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과의 만남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재명과의 관계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주 4.3 추모식과 관련해 두 사람이 제주를 찾았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은 오전, 문재인은 오후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이 오후에 국회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두 사람이 제주에서 회동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상당수 나온 것과 관련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도 수박으로 지목됐습니다. 개딸들 사이에서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으로 쓰여지는데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갈등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당시 양측은 서로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의 지지자들을 일컫는 문바들도 이재명에게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엔 문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자를 심는 모습 등 일상 사진을 공개하자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님 영장 청구 소식에 국민은 열받아 죽겠는데 한가로이 감자를 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칼을 맞던 이재명이 칼을 맞던 관심이 없나? 윤석열 발탁으로 오늘의 혼란 원인을 제공하신 분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해경공 김씨 사건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됐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진영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이재명으로서는 급선무인데요. 더군다나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날라오게 된다면 부결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의 한마디겠죠. 박지원이 밝힌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던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던가, 이런 문재인의 발언이 매우 절실한 이재명 입장일 텐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에 비해서 끝끝내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돌연 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 오늘 문재인이 낸 공식 입장은 이재명을 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본인 스스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시덥지 않은 일상을 공유함은 물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았었는데요. 일예로 지난 2월 8일 문재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영향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편을 드는 발언을 했고요. 또 문재인의 최대 관심사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빈축을 삼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하는 등 간접적인 정치 간섭을 지속해오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입장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신을 수박에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퍼붓는 개딸들의 행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이재명에 대한 불만도 나름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원 80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으니 연쇄적으로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달 22일 이재명이 기소됐을 땐 당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까지 연달아 열고 6시간 만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민주당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곧 형평성 논란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알려진 대로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던 이재명과는 달리 기소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친명계 내에선 당원 80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재명의 방탄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기소 당일에 바로 당원 80조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 얼렁뚱땅 예외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 의원 건은 천천히 논의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요. 비명계의 다른 의원도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또다시 부상할까 봐 친명계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방탄 탓의 원칙을 어기는 정당이 됐는데 국민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당원 80조는 진영 논리를 떠나 박수받을 일이었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비판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조항이 적용될 일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온갖 꼼수를 들이댔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이용해 대국민 쇼를 한 것은 이뿐만은 아니었는데요. 민주당 당원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바로 이 당원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궐선거 직전에 이 조항을 뜯어 고쳐서 후보를 냈었죠. 당원은 정당의 헌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한 엄중한 약속에 해당합니다. 당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날 수가 있고 고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총극은 마치 깨끗한 척 보여주기식 이벤트용으로 당원을 이용하고 막상 그 당원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닥치면 무시한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을 바보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